자, 가겠습니다. 본격 연홍 입덕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업됐죠? 술이 아직 안 깨서. 네. 예.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시작했습못만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저는 꽃농의 농얼모십니다. 배워가고 있고요. 스포츠캐스터 개의 개는 아니고 잘못했네. 스포츠캐스터 개의 마이너리거 박재범 캐스터입니다. 발음 너무 좋다. 아, 열심히 해야지. 누나 티셔츠에 강아지가 있어서 순간 움찔했어. 예, 그리고 꽃농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불멸의 레전드 꽃농의 공식 누나이자 언니. 그리고 오늘 새로운 별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이종의 누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식 누나 이종희입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시지? 아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꽃농을 통해 빅픽처를 역시 그리고 있습니다. 농구 기자계 피고소왕. 그러나 요즘은 교주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최기창 기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키 더 바스켓 최기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톤이 교주 같다는 거지. 네, 네. 여자 농구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여자 농구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예. 새 시대를 열 사람 누굽니까? 뭐 이런 거. 이거는 뭐라고 안 올라오나요? 올라와요. 근데 하는 거예요. 뭐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만하라고는 하는데 네. 뭐 받아들일 생각 없고요. 네. 참 정치적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누나? 네, 잘 지냈어요. 누나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아, 진짜요? 밖에 대기할 때는 되게 막 피곤해 이러시더니 갑자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텐션이 업되셨어. 아, 지금 밖에서 다 그러셨잖아요. 아닌데. 다 똑같던데. 근데 기창이 지금 기창 기자 술 때문에 네. 지금 골골대고 내가 늙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들어오시니까 바로 텐션이 업됐는데. 안 깨더라고요. 술이. 저는 원래 방송인이고. 술을 많이 먹어도 네. 오후가 되면 깼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가 돼도 안 깨요. 이 나이 들었어. 탓이 나이 그렇지. 탓. 다 우리도 그 나이를 겪었어, 그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한다고 될까? 뭘 젊어진 약이라도 먹어야지 뭐. 6개 구단을 다 돌면 돼요. 이런. 그거 네. 훈련 체험. 네.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엔 더 빡세게 훈련시켜달라고. 누나도 아시는 분 구단 관계자 많잖아요. 네, 감독님들. 네. 기창 기자 간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굴리라고. 그 제안 목 걷게 만들라고. 그 제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요. 훈련은 갈 거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또 네.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기창 기자가 다시는 못 기어 나오게 가게 되면은 또 가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여기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십시오. 구단마다 SNS 다 운영하잖아요. 네, 운영합니다. 네, 거기 달아주셔도 돼요. 네. 거기에 딱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만의 비밀로. 무슨 비밀? 비밀. 지난주에 우리 지난 회에 따게 얘기했잖아요. 따게. 네, 네.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방송 듣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저희와 소문내지 않기로. 소문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라고. 아니, 네.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취재를 네. 못합니다,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네. 그렇지만 따개입니다. 따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꽃보다 연홍 4회를 4화를 들으시면 앞에는 안 나와요. 마지막에 10분 안에 그 얘기가 다 나오니까 마지막 10분만이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누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요?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써니 미니도 키우고. 그럼요. 우리 네. 써니미니. 네. 써니 미니는 아픈 데 없나요? 네, 지금은 없고요. 네. 그리고 티셔츠도 강아지로 입고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난 또 저번에 미국 가서 사신 건 줄 알고. 근데 뉴욕 양키즈. 뉴욕 양키즈인데 강아지 그림은 처음 봐요. 그래요? 네. 미국 문화를 잘 모르지 우리가. 아니 뉴욕 양키즈 이거 MLB 네네네. 보잖아요. 그치. 근데 네. 그게 가운데 그 불독인가? 네. 걔를 잘 몰라가지고. 불독은 아니고 네. 아무튼 여튼 걔.
애경가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겠죠. 네. 따개인가? 아니. 따개. 아, 요거 찍어서 올리고 싶다. 아, 네. 따개 아님. 샵 따개 아님. 이 신상인가 봐요. 후배가 또 생일이라고 또. 예. 네. 언제나 깔때기. 이제는 티셔츠까지. 후배 이름 뭐 말해. 네. 후배 이름. 네.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네. 우리 기창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요즘 숲속에 빠져 있더만. 빠져 있지 않아요.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거지.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자주 먹진 않아서 네.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좀 오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사 쓰는데 선수 이름 틀려가지고 굉장히 혼났어요. 또 성희롱 하셨나요? 성희롱은 아니죠? 성희롱은 아니고 네. 이제 어제 이제 FA 결과 발표 나면서 은퇴 선수가 있잖아요. 양지영 네네네. 선수가 네. 은퇴를 했는데 제가 양지영 선수라고 알고 있고 이름을 양인영으로 쓴 거예요. 제가 동생을 강제 은퇴 시켜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바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좀 정신이 빠져 있어요. 노트북을 산 뒤로 이 노트북을 어떻게 값을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정신 좀 빠져 있는데 다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녹음비가 이러면서 그거 알고 후원해 주셨어. 전개가 너무 자연스럽다. 짠 거 아닌데. 짠 거 아닌데 서브를 서브는 이거 배우니까 어시스트를 내가 잘했네. 완전 기가 막힌 킬 패스를 해줬어요. 네,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래도 있어서 저희가 드디어 후원 금액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 돈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 수수료가 20%가 제하거든요.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3만 원이야. 근데 20%를 빼버리면 3만 원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녹음비 이미 선지급했는데 카드로 긁었는데. 네. 여튼 뭐 그렇다고요. 네. 얼마 전에 그 후원 마지막으로 해주신 분이 감사하더라고. 요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예. 왠지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AS 우리 댓글도 이렇게 좀 반응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분의 그 아이디가 누군지 예측할 수 있는 이름을. 네네. 네. 불멸의 노총갓 서정환. 그 이제 네. 뭐 오센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서정환 선배, 정환 선배인 것 같은데 좀 농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외모도 이 농구 선수와 좀 흡사하게. 뭐 기디파츠와 닮았다는. 네.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서기자 TV 해가지고. 네. 오늘 안 그래도 카톡이 오셔가지고 자기 유튜브 좀 공유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 봤거든요. 재밌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저희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아. 10배 많아요. 10배. 10배 많아요. 거의 600명인데 우리 60명 정도인데. 듣고 계시면 거기서 홍보 좀 해주세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좀 방송 자체가 호흡이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6분, 5분 안에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콘텐츠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호흡이 긴 방송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출퇴근할 때 들으셔도 좋고요. 지하철에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재밌거든요. 지하철에서 혼자 네. 피식피식 웃을 때도 있고요. 재밌죠? 재밌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튼 근데 그 분이 자기 유튜브도 홍보하면서 맨입으로 하지 않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이분 이제 아무튼 불멸의 노총갓 서정환 이 닉네임이 정환 선배인지 확인은 하진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환 선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이 너무 전문적이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리 종혜 누나한테 새로운 별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무톤보라고 기억나요? 그 NBA 선수 중에 수비를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인데 이종의 무톤보 누님이라고 별명 네.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 선수가 수비도 잘했고 블록을 잘했고 은퇴 선수인데 애틀란타 네. 호크스의 영구 결번 명예의 전당 헌액. 그러나 우리 누나는 탈락. 레전드 12 또 탈락.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들켰다. 네. 여튼 그분이 약간 그 선수와 비교를 해서 그 무톤보란 선수도 뭐 화려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꾸준히 일을 좀 잘했던 선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톤보 누님이라고. 아니지 무톤보를 미국의 이종이라고 불러야지.
아 그런가? 네, 우리는. 근데 이제 그분이 벌써 댓글에 자기가 써놓고 그렇구나. 다음 댓글에 그냥 무톤보 누님이라고 적었어. 그렇구나. 네. 늦었네. 10,000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줘야지. 불멸의 노총각 서정환님과 함께하는 꽃보다 연홍을 여러분 함께 여자동을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AS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만은 우리 종혜 누나를 무톤보 누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것도 저희가 AS 해드리려고 네네. 기억에 남는 외국인 선수 타마카 캐칭이라던가 타미카 캐칭이라던가 네. 혹시 있는지. 뭘 있어요? 좀 부딪혀봤던 선수 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선수. 얘는 힘이 너무 세다 뭐 이런 선수라든지. 짧게 그거 특집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특집할 능력은 안 되고 네. 짧게. 타미카 캐칭은 저랑 같이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매치가 돼서 뛰어본 적은 없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매치업 했던 외국인 선수 뭐 잘했든 못했든 얘가 좀 약간 또라이 같건 뭐 다. 그거보다는 예전에 국민은행에 왔던 그 키 큰 다 키 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 모든 선수 다 키 큰데. 네. 스테파노바? 스테파노바? 네, 스테파노바가 키도 크고 블록도 좋고 그랬었는데 제가 매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힘들게 맡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블록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WKB에서 유일하게 덩크슛 기록 가지고 있는 선수일 거예요. WKBL에서 유일하게 덩크슛 기록이 덩크 성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스테파노바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누나의 3점슛 하나랑 똑같은 그런 그렇죠. 진귀한 기록. 근데 이제 누나의 3점슛이 하나인 거고 네. 이제 WKBL 전체적으로 덩크슛이 하나인 거죠. 네. 그렇구나. 네. 되셨나요? 불멸의 노총갓 서정환님? 네. 10,000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무톤보누님께 또 질문이 있대요. 네. 삼성 선수였잖아요. 네네. 삼성 선수였으니까 은퇴하고 삼성 계열 병원 다닐 때 할인 혜택이나 뭐 그런 거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네, 끝. 네, 전혀 없답니다. 근데 혹시 현역 시절에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뭐 삼성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이런 아니 거 있잖아. 삼성 뭐 핸드폰 사거나 에어컨 살 때 할인을 받는다든지. 전혀 못 받았는데요. 계열사 달라서 없을 거예요. 아니면 뭐 삼성 그때 당시에는 삼성 뭐 아파트 있었으니까 뭐 분양권을 조금 더 싸게 준다든지. 전혀 뭐 저는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보험 요율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삼성 생명이었잖아. 있는데 누나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오직 운동만. 네. 우리은행에 있을 때는 그런 혜택이 없었나요? 뭐 환율 우대라든지. 저기 지금도 우리은행 가면 바로 프리스티지 그쪽으로 아. 가서 차 한 잔은 얻어 먹습니다. 거기는 예금액이 1억 이상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근데 없어도 저는 거기에 장기 우대. 네, 등록이 돼 있구나. 우리 선수였다. 네네. 한세. 맞나? 그래서 네. 아시는 분들이 거기 지점장님급들은 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직도 제가 대우를 받고 있죠. 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정말 우리 너무 친절하게 얘기 다 해드렸어. 네. 없어요 하고 끝내는 건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 네. 네. 뭐 그런 거 있죠. 뭐 정도까지. 주스도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저희 또 사랑해 주시는 분 중에 우리 밖에서 농구 선수 본 썰 제보 받잖아요. 네네. 이 박누리당님께서 이름이 되게 익숙해요. 안녕 하십니까? 이분과 좀 익숙하긴 한데 그렇게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에요. 네. 아니, 저번에 딴 데 가서 이거 한번 했는데 아무도 네. 못 알아듣고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네. 박누리당님께서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셨대요. 저는 혹시나 그 박누리당 약간 또 닉네임 자체가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을 좀 긴장을 좀 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라 3대3 농구대회가 있었대요. 거기 지엄둥이가 구경 왔다고 인스타에 올렸길래 역시 농훈여구나 하고 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못 만났다고. 네.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은행 훈련이라서 더 보기 힘들겠죠 하면서 유유해 주셨는데 저희가 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찬 기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지영 선수가 나타나는 곳. 지영 선수가 나타나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전자랜드하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챔프전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3차전을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은행 선수들, 신한은행 선수들이 지금 단체 관람할 예정인 것 같은데 뭐 그때 또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이제 녹음이 되면 녹음 공개가 되고 나면 이미 지났겠죠,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냥. 네. 그랬나? 아무튼 좀 뭐 들으시면 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튼 저희는 꿀 정보 드렸습니다. 네, AS 아쉽네요. 해줬습니다. 아쉽네요. 이거 네.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녹음 그러니까, 방송이라. 예. 언젠가 저희가 라이브는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네. 네. 아, 우리 한 100명 넘으면 라이브 합시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 넘으면. 뭐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라이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나요? 유튜브가? 안 주는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사람을 차라리 스튜디오로 초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런가? 공개 방송. 공개 방송 어디 하나 빌려? 뭐 50명 네, 미반. 카페 하나 빌려 가지고 예. 어쨌든 저희 100명 넘으면 저희가 한번 기념으로 라이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스트들도 지금 2주 뒤에 뭐 이건 방송 마지막에 예고를 한 번 더 할게지만 2주 뒤에 저희 게스트 하나 예고돼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100명이 만약에 넘는다. 그럼 라이브 방송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선수는 모르죠. 라이브를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거 들으면 아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종혜 누나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고. 비밀로 해주시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근데 유튜브에서 듣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아무래도 출퇴근에 들을 때는 팟빵이나 이게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100명 이상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 갑니다. 선수 왔을 때. 라이브 공지했는데 막 음. 라이브 실시간 구독자 수가 5명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시간 들어온 사람 5명, 3명. 그 100명 넘으면 10명은 오겠지. 5명 이 정도면 실시간 소통 방송할 수 있겠다. 그렇지. 댓글 다 읽어주면서 마리텔처럼.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뭐. 네. 그렇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꿀 정보도 저희가 드렸고, 저도 선수들 본 적,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거 여동 관련 팟캐스트를 해서 어깨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 제가 이제 알잖아요. 네네. 그 좀 유심히 또 애정 있게 보니까 저는 선수들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또 아는 척을 했죠. 중계 갔다가 대학농구 중계 갔다가 나와서 걷고 있는데 박찬양 선수와 이하은 선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아는 척했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알 리가 없으니까. 그니까 옆에 있던 애가 형 그러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성을 했죠. 저만 알고 있구나 이 선수들을. 네,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혹시나 뭐 들으시는 분들 좀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해한다고. 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이하은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들 알려졌으니까 이제 신장 쪽에 좀 병이 좀 있어서 수술을 좀 받았는데 제가 하필 오늘 만났었거든요. 잠깐 연성 갔다가 만났는데 뭐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얼굴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몸무게가 강제로 감량이 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뻐졌어요. 원래 예뻤어요. 원래 예뻤는데, 네. 여튼 전 너무 이렇게 반갑게 해가지고. 네. 박찬영 선수는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영 듣고 있나? 저 죄송해요. 너무 반갑게 해가지고. 네. 반가워서 그랬어요. 그 제가 요새 뭐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사진 찍을 때 요새 그 치통샷 하잖아요. 저랑 같이 치통샷을 밀고 있는 선수분 중에 한 분이 박찬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치통샷. 네. 최기창, 박찬양. 연관 검색어 뜨진 않겠지. 네. 제 연관 검색어에 한때 신한은행 뜬 적 있었는데. 고소 아니고? 네. 알았어요. 넘어가요. 안 궁금해요. 네. 누나 하나만 밖에서 선수 시절 때 네네. 저처럼 이렇게 반갑게 막 이렇게 인사하면 되게 부담스럽나요? 아니 그냥 부담스럽기보다는 누구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방금처럼 누구지 이건지 누구야 이건 거예요? 지영이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누나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지. 되게 평소에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웃기죠. 제가 국가대표 선수에 가서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누구지? 누구지? 요즘 누나 이러시고 다닌다고. 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밖에서 만나면. 네, 밖에서 만나면. 아니 그냥 저도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신기해요. 저를 알아보시네?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뻘쭘한 거구나. 싫은 게 아니라. 뻘쭘한 거죠. 약간 네. 맞아. 예, 여자 농구를 좋아하셔야지 알아볼 텐데 알아보시니까 막 반갑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종혜 선수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자 농구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네. 되게 신기하다. 나도 알아보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신기한 거죠, 저도. 예. 저 그랬다고 믿을래요, 그냥. 그쪽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믿을래. 네, 제가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못할 걸? 내가 나도 박찬영 선수한테 한번 나도 AS 해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한번 찾아보자.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하필이면 그 미리 알았으면 제가 먼저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뭐지 오늘 갔다 와가지고. 제가 하은 선수한테 몸 괜찮냐고까지 물어봤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뭐. 뭐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지 이게 아니라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서 누구지가 아니라 누구지? 이거는 그지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따개는 뭐지? 막 이런 거. 네, 따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AS. 자, 오늘 저희가 할 얘기들은 저희가 미뤄놨던 얘기들, 중간중간에 저희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농구계에서 어떤 게 있죠? 이제 뭐 FA 그리고 이제 감독 코치 선임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가 좀 핫한데 네. 좀 뭐 훈련을 이제 시작한 구단도 있고요. 다음 주 훈련 시작하는 구단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기찬 기자가 이 꽃보다 연홍을 위해서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2개 구단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은 잠시 뒤에 풀어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근데 지금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감독님들이 많이 바뀌었던 시즌이 있었나요, 누나? 이렇게까지는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절반이 많아야, 지금. 네. 많아야 한 팀, 두 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팀이 그랬던 거는 좀 그리고 되게 파격적으로 또 바뀌셨잖아요. 그래갖고 와 되게 좀 많이 이제 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최기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취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썰들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누나도 뭐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고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듣는 얘기들이 있다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간질간질했어.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오피셜하게 한 게 아니어서 네. 과정에서 좀 틀어지거나 하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독 선임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어 나가면서 그분이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지 못한 걸 이제 일단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뭐 저희 조회수와 저희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오만 거 다 풀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뭐 네. 춤도 출 수 있고요. 그죠. 벗을 수는 있어. 변태야. 여튼 저희가 이거 하는 목적이 여자 농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선수들이 이걸 듣진 않겠지만 혹시나 듣는다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글을 쓰세요. 궁금하다고요. 글을 써주세요. 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네. 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조금 민감한 것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썰들은 DC 가면 다 있어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자,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거기는.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3개 팀 감독 코치가 바뀌었어요. 그거 한번 정리 쫙 해드리죠. 어디부터 할까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먼저 갔다 온 팀부터 할까요? 신한은행 다녀왔죠. 신한은행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희 지난해 방송 녹음하고 올라오고 나서 바로 발표가 됐던 기억이. 그렇죠. 네. 박성배 감독을 선임을 했었어요. 그 네. 시상식 날 선임을 했다가 선임을 발표를 한 거 선임을 이전에 하고 이제 1년에 이제 문제나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제 백지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 전문 정상일 감독님이 공모 전문 최하위 전문 정상일 감독님이 이제 또 취임 제가 어제 잠깐 뵙고 말씀드렸었던 게 공모 전문 최하위 전문 가드 없는 팀 전문 장성일 감독님이 또 신한은행으로 또 부임을 하시게 됐고 이제 감독님이 옮기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일 사단이라고 뭐 표현을 뭐 하고는 싶은데 본인이 원했던 그 코치 구성들을 좀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도 뭐 지난 OK보다는 조금 더 감독님 입장에서는 구단의 지원이나 여건은 좀 나게 간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구단의 이제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고 특히나 OK저축은행이 썼던 그 서수원 그 보훈재활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호인 농구의 대관이라든지 그리고 휠체어 농구도 거기서 좀 팀이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야간 훈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동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신한은행이 1년 거의 통으로 대관하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한다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국가 땅이지만 신한은행에서 어떤 사유지처럼 어쨌든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는 곳이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야간에 훈련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여건이 되게 좋아져서 정 감독님의 어떤 농구를 펼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혜 누나는 정 감독님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밖에서도 보시고 네네. 저희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타일의 감독님이시길래 이렇게 잘 살아남으시는지. 네. 지도력도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선수들하고 소통도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또 유머러스하고 장점이 되게 많으신 감독님이시죠. 그게 또 업계에서는 인정이 다 되는군요. 네. 유머러스, 유행어도 많죠. 뭐 삼광 이것도 이제 정 감독님이 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도박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번 그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하신 적이 있어서 뭐 이제 인터뷰할 때 그거를 제가 이제 빼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뭐 미디어데이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째 삼광이라든지 뭐 .100, .1000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자, 이번에 어떤 얘기 하실지 저희 정상일 감독님도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전화 연결이든 초대든 한번 해보도록 감독님한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네. 감독님이 일단 지금 팀이 지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뭐 흔쾌히 여자농구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네. 삼광 같은 유행어를 하나 준비해 오셔야 된다고 제가 압박을 좀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주셔도 좋고 감독님들 나와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오히려 감독님들이 더 입을 걸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칭 스텝으로는 최기찬 기자와 또 인연이 있는 분이네요. 하승래 코치님이 또 선임이 되셨고요. 하승래 코치 이제 대학 교수 이제 네. 하시다가 지금 개강을 한 상황이어서 휴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승래 코치가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군하단 코치라고 이제 캐나다 교포 분이신데 중국에서 같이 활동 이제 정 감독님을 같이 하셨던 분 그리고 예전에 삼성생명에 계셨던 이위걸 코치 이렇게 있었죠. 네. 네. 잘 아실 것 같은 이위걸 코치. 네네. 이걸 코치도 제가 운동할 때 그때도 체력 코치로 있었거든요. 좀 네네. 특이한 케이스가 사실 이위걸 코치 같은 경우는 농구인이 아니에요. 네네. 농구인이 아닌데 이제 또 육상 쪽. 네, 네. 그 트레이너 파트, 그러니까 컨디셔닝 파트를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하는 의지가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신한은행이 작년에는 부상자가 또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더 이제 권한을 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코치라는 직함이 붙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트레이너 외국에서는 네. 뭐 외국 스포츠 뭐 축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특히 농구에서는 좀 찾아보기 쉽진 어려운데 어쨌든 좀 도전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팀 사정과 그리고 앞으로 리빌딩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하승래 코치님이랑은 인연이 있는데 뭐 잘 푸셨어요? 어제 그 대표팀 그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냥 뭐 잘 풀었습니다. 네. 참고로 하승래 코치는 최기찬 기자가 고소당했을 때 대표팀 코치셨습니다. 네, 뭐 하승래 뭐그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는 못 봤습니다. 뭘요? 아닙니다. 네. 자, 하나은행은 정말 의외의 감독님 이훈재 감독님? 네, 네, 이훈재 감독님이죠. 네, 이훈재는 이훈재. 축구 선수고요. 훈재, 네, 흔재, 뭐야? 히읗. 네, 이훈재 감독님 군대에서 막 상무에서 전역하신. 네. 뭐 전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연금 채우고 있는데 나오셨나? 왜 나오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뭐 들리는 그냥 썰에 의하면 1년만 더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프로팀 감독으로 갔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오전에 뵙고 제가 무례한 질문인데 초면에 그게 질문 초면은 아니지 몇 번 두 번째 봤는데 뵙고 이제 질문 드렸더니 2006년에 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받을 수 있답니다. 액수가 다 이렇게 그렇게 막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풀은 아닌데 100%는 아닌데 연금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받을 수 있었고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사모님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조금 도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상무 감독에 있으면서 조금 본인 스스로 좀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고민을 했지만 도전을 좀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상무는 이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뭐 경기 수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많이 적은데 또 좋은 선수들이 사실 상무를 가고 뭐 이제 D리그에서 이제 뛰거나 농구대회치 나가면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KBL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아놓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도전에 대한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은 신인 감독님이 오셨는데 코치님은 한 분은 남으셨어요. 김한수 코치는 남으셨어요. 이 감독이 보통 바뀌면 코치들도 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남긴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처음이시다고 이제 남자 농구는 있으셨지만 여자 농구에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자 농구에 있던 코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네네. 뭐 처음은 아니라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요? 예전에 KD 금호생명 때 코치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아주 먼 옛날. 너무 옛날, 오래된 예.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은 저희가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금호생명의 그 이제 동원 응원을 오면 스튜어디스가 응원을 왔다고 금호그룹 같이 그게 네네네. 있었으니까 아시아나고?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정말 예, 올라가야 예전에, 되는 정말 예전까지 네네네, 올라가야 되는 맞아요. 내용인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오래된 거 선수 파악도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혹 쓰시는 이제 감독님들이 계시죠. 근데 여자 농구랑 남자 농구랑 많이 달라요? 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이게 농구 스타일은 둘째치고 네네. 이 선수들과 생활하고 관리하는 네. 면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파악도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못하죠. 평생 못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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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자 이해한다고는 남자치고 네. 진짜 이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고 그거를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에 조금 남자랑은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농구하는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틀리죠. 남자들은 개인기 위주라고 하면 여자는 약간 패턴 위주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패턴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농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틀린 거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네. 뭐 조금 더 붙이면 예를 들면 운동 능력에서 오는 네네.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선수를 한 명 뭐 제낀다라고 했을 때 그 제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남자 선수들은 그 운동 능력으로 제친다면 여자 선수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리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멘탈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잘 삐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삐지고 막 이런 거를 또 그런 것도 또 심리 싸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개. 네. 그러니까 그 따개를 하기에는 뭐 경험과 네. 그다음에 파악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선수의 성향이나 이런 걸 또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레이 자체에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시원시원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저걸 못하지? 나는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한수 코치가 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김한수 코치 역할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선수 파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한수 코치가 좀 더 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훈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한수 코치가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세 시즌 동안 있으면서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 부분에는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좀 역할을 좀 더 부여해서 좀 책임도 확실하게 묻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붙여서 하셨었거든요. 물론 기사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신뢰를 좀 줄 것 같아요. 네. 좀 김한수 코치한테 조금 더 역할을 좀 부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워낙 김한수 코치가 농구계에서 평가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뭐 이렇게 성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선수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좀 네, 좋은 네. 분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을 주고 좀 선임을 했던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한 분의 코치 자리는 이시준 코치라고 안양고등학교. 최근에 이제 삼성 썬더스에서 은퇴를 네, 네. 하셨었고 은퇴하고. 네. 뭐 안양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고에서 계셨는데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상무 때 이제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시준 이제 코치 그때는 선수가 상무에 들어왔을 때 괜찮게 좀 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PX를 자주 갔구나.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선수 이제 이런 친구랑 만약에 코칭 스태프를 꾸리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었대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제안을 했고 이제 이시준 코치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제가 선수 때도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잘 챙겨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썸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키 차이가 너무 나요. 가드였고 그리고 센스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이렇게. 아마 군대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네네. 그렇게 또 하나은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저희가 중간중간 또 최기찬 기자가 가서 팔로우 해드릴 거고 어제 오늘 취재 간 것도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자 BNK인데요. 유영주 감독님이 네, 선임되셨고 최윤학 코치, 양지 코치 이렇게 세 분이 네 선임이 됐습니다. 올 여자. 네네. 종현누나는 아시겠지만 이 감독 자리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웬만한 농구인 여자 농구인 이름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종현누나랑 친하신 PC와 함께 그때 잘 노신다는 잘 노신다는 PC. 저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PC라고 PC. 저도 그 PC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그분에 있던 또 PC 그리고 뭐 미국에 가 있는 뭐 BC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름의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영주 감독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네네. 네. 유영주 감독도 감독 경험이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네, 코치만 하셨었고. 네. 그것도 파격이고 또 여자로만 코칭 스태프를 구성한 것도 상당히 파격입니다. 네, 그렇죠. 이 여자 감독이 프로농구는 오랜만에 온 거고 상당히 또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여자 입장에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조금 윗선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사실 이제 팀을 인수를 하면서 감독 선임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자 지도자들 물론 이제 종현아 감독이시지만 프로팀 같은 경우에 지금 여자 지도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농구에서 많거든요. 근데 뭐 감독 코치를 다 여자로 선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것을 넘는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자 지도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WNBA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여자 팀은 여자가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추세도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긍정적으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NBA 코치로 여자 코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누구 말만 따라 남자 감독이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여자 농구에서. 그런데 이제 뭐 여자 감독님들이 실패한 케이스가 또 있다 보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게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유영주 감독이 좀 더 잘해주셔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하실 말씀 아니요, 다 했습니다. 최윤학 코치가 신한은행에서 그쪽으로 이적을 했고 이 양지 코치가 미국 갔다가 신한은행 잠시 갔다가 살아남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뭐 지금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왔는데 이제 양지 코치가 최윤학 코치보다 한 살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수들 특히 뭐 이제 예를 들면 조은주 선수나 한채인 선수가 이 코치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도 이거 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여자들도 남자 선수들은 사실 그 코치가 이제 어린 선수가 코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선수라면 그렇게 좀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인데 직급이나 이런 걸 훈련이 네. 됐거든요. 군대 가서. 네. 근데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네네. 여성 지도자를 찾다 보니 좀 그런 상황이 좀 와서 좀 어쨌든 FA 결과도 좀 협상 뭐 이제 좀 지켜봐야 OK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네. 조금은 좀 예민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좀, 네. 네. 그래도 뭐 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게 네. 풀린다면 좋게 풀릴 수 네, 있는데 네. 이게 안 좋게 풀린다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자, 뭐 그것도 뭐 관전 포인트네요. 밖에서 볼 때는 안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BNK 팀이 창단이 됐고 네. 팀 이름이 썸입니다. 썸. 네. 네. 네 거인데 네 거 아니 내 거 아니 그 썸. 제대로 한 곡 하시죠. 아니에요. 저 노래 못해요. 네, 썸 타고 싶어 갖고 아, 진짜 타고 싶다. 요즘 외롭다. 나도 그렇다. 아, 아, 누나는 썸 안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좋겠다. 하여튼 BNK 썸 농구팀 여자 농구팀이 스포츠파크 금정실내체육관 부산에서 홈 경기 거기서 보조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네, 그렇게 결정이 났죠. 언론 보도대로. 그렇죠. 좀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제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조례 사항에 어쨌든 그 프로 스포츠나 그 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물론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연고지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대관하게끔 부산시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반발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동호회 분들이에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좀 더 좋은 뭐 그런 환경들이 스포츠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단체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체육관이 그렇게 많이 없구나라는 특히 생각도 부산에는 들어요. 많이 부산에. 네, 네.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 체육관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 KTF가 예전에 금정체육관을 썼었어요. 신기성 감독님이 또 마음이 아프네. 네. 그 신기성 감독님이 현역 시절에 부산 KTF 네, 그때 네, 당시 네. KTF가 F. 그 네. 사직에 가기 전에 코리아 이제 팀 파이팅. 네, 사직에 가기 전에 이제 금정체육관을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직으로 가고 나서 이제 KT로 바뀌고 사직으로 가고 나서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좀 5순위 6순위였던 이제 그 조례 사항으로 해서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 그 한참 뒤에 차순위였던 이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게 10년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호인들 입장에서 10년 정도 사용했던 거를 겨울에 못 쓴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동호인들에게만 쓰기에는 조금 구장을 잘 지었어요. 그렇죠. 뭐 농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또 구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잘 이번 기회에 또 좀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처에 또 뭐 요새는 또 배드민턴 전용 구장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좀 짓는 방향으로 같이 좀 상생하는 걸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스포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금정실내체육관이 이게 좀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부산 1호선 끝 노포역에 내려서 거기서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무서워요. 네. 농구를 밤에 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네, 뭔가 좀 대책을 좀.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한 것도 분명히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 금정체육관 주변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좀 어쨌든 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잘 디테일하게 좀 의견 수렴도 좀 잘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오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 종합버스 터미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부산 분들이 또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좋아하죠. 네. 야구의 도시. 그러니까요. 구도 부산이라고 하는데 그 구가 야구만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 이제 즐길 거리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없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네. 팬들한테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썸 농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산 시민들과 썸을 잘 타서 그럼요. 그렇죠. 야구장에 사실 시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야구를 보셨던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보셨던 분들이 농구장으로 좀 오실 수 있으면
그만큼 또 흥행이 되는 거니까요. 좀 네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썸 선수들이 부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시내와 좀 멀리 있지만 생활권이 부산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좀 더 어필이 돼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고지에서 생활하는 구단이 몇 개 없어요. 지금 남녀 통틀어서. 네.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돼 있는 청주도 지금 숙소가 천안에 있고 네네. 아산우리은행은 서울에 숙소가 있고요. 네네. 뭐 부천은 지금 청라에 청라. 있고요. 네. 그 인천 신한은행만 이제 앞에 이제 네. 그 도원채권 앞에 있는 아파트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지역 정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쨌든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아직까지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어서 원래 부산이거든요. 네, 열심히 저도 우리가 지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릴 세 팀 감독님들 바뀌시고 또 신인 감독님들에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빨리 좀 달려봅시다. 우리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네. FA 1차 협상이 오늘 기준, 오늘이 며칠이죠? 16일이죠. 네, 오늘 어제 네. 종료가 됐죠.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자, 뭐 일단 1차 마감 얘기를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 먼저 은퇴 선수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제 FA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FA 나왔던 네. 선수들 중에 은퇴를 선택한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갔을 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뭐 짐을 싸는 장면을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매니저분한테 이제 박스 테이프를 이제 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매니저분을 뭐 박스 테이프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선수들도 좀 있고 본인의 의지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살짝 정리를 다 아시겠지만 정리해드리면 지금 FA로 나온 선수는 하나은행의 김희슬, 2차에 나온 2차로 나온 선수들, 1차에 협상이 안 돼서 타결이 안 돼서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희진 그리고 KB스타즈의 김수현 이렇게 세 선수가 나와 있고 은퇴를 선언한 선수가 곽주영, 윤미지, 양지영, 김규희, 김현경. 김규희, 김연경 선수는 FA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은퇴를 발표한 선수. 네네. 네, 그죠. 네, 같이 묶어서 그리고 KB스타즈의 정미란 선수까지 이렇게 은퇴를 발표한 선수들이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풀어가야 되나? 감이 안 오네. 진행자가 선택하셔야지. 그죠. 네. 갑자기 지금 멘붕이 와서 시간도 지금 쫓기고 막. 자, 잔류를 선택한 것부터 합시다. 잔류. 자, 박혜진, 최은실, 강하정, 김가은 이렇게 네 선수가 잔류를 했는데 이 얘기했다가 우리 좀 늦게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 얘기 때문에. 박혜진 선수의 3억 때문에. 3억. 어쨌든 뭐 3억 1년 계약일 건데 조금 메시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난 시즌에 아마 1년 계약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어쨌든 3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억이 아니고 셀러리 캡의 25%를 이제 부르면 팀을 이적할 수 없는 조항.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를 불렀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단들이 그 기존 그 구단이 불렀던 금액보다 이 금액이 이상을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25% 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최대치가 3억이었던 거죠. 그게 규정인 거죠? 네, 그게 규정 FA 지금 규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뭐 이 부분 뭐 선수와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1년 계약을 했다는 게 좀 이런 거와 관련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FA 제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통째로 네. 뭐 이제 아까 뭐 종현 누나 들어오기 전에 뭐 열띤 토론을 했지만 그걸 지금 하란 말이야.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 규약이 이 조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의견 수렴을 좀 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시간 내서 특집 한번 해야 되나? 그렇죠. 이건 또 따로 해야 토론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 또 FA가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건 아직까지 여자 농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파이가 좀 크지 않아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누나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을 위한 그게 돼야 되는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선수만 위한 장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들을 위한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갈 자리를 또 뺏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물론 이제 다 그 의견들을 조합할 수는 없겠지만 좀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좀
그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썰전 한번 합시다. 뭐 나중에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좀 나오거나 얘기가 좀 나올 때 나중에 게스트 불러서 그거 할까? 게스트 PC 왔을 때 PC 왔을 때 연맹에서 일했던 네. PC 아 그분은 이제 안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잔류를 선택한 선수 4명, 2차 협상이 시작한 선수 3명. 뭐 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팀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뭐 다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알고 있는 선수들도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은 아닌데 좀 어느 팀들에서 좀 관심을 보이는 선수들도 좀 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예. 좀 그분들도 그래도 좀 이게 또 갑자기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여러분들 좀 보시고 나중에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또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구단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A가 3명밖에 안 나와서 물론 3억 규정에 묶여 있어서 뭐 많은 선수가 더 못 나오는 것도 있고 대여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3명밖에 없어서 조금은 그렇게 뜨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김희슬, 최희진, 이제 김수현 2차 협상에 나온 이 선수들은 다른 팀에 가더라도 충분히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보호 선수 명단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보호 선수로 이제 보호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적했을 때 그 팀이 영입할 때 보호 선수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숫자도 좀 꽤 많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관전해도 돼요? 아 이거는 꿀잼입니다. 기사 쓸 겁니까? 뭐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써야죠. 네. 돈 벌어야지. 뭐 돈을 똑같기 때문에. 네, 열심히 기사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는 텀이 길기 때문에 아마 호흡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최기창 기자 만약에 그 기자가 최기창이다 글 쓴 기자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악플 말고 선플 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FA 얘기 하나만 더 하면 FA 때 선수들의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한가요? 이럴 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팀에 이제 계속 남아 있고 싶은 선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건상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내가 안 가고 싶다고 또 안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드가 또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트레이드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풀어주세요. 누가 문제였습니까? 누구한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은행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정혜 더비 할 때 그렇게 삼성생명을 응원하셨다고. 마음속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우대 받으시잖아. 그렇지. 우리은행에 8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애정이 남달랐는데 제가 트레이드가 딱 되면서 좀 뒤통수 맞은 느낌. 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첫사랑한테 배신당한 그런 그렇죠.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내가 많이 좋아하면 안 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랬나 네. 봐요. 제가 너무 애정을 보였기 때문에 FA 때도 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네. 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제가 더 좋게 또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좋게 됐을 됐을 수도 네. 있죠. 네. 그때 당시 국장님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그때 이제 뭐 다 잊은 기억이고 네. 선수들의 솔직한 잊은 감정 기억이면은 오늘 얘기를 안 했겠죠. 남아 있는 기억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남아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추억으로 추억으로. 된 거죠. 예. 간 건데 이제 선수들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다. 네. 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절대 뭐 우리은행에 미안하거나 우리은행이 싫거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좀 응원하거나. 싫어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 네. 그렇게 그냥, 들으라고. 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단독. 이종의 우리은행 싫어. 그러나 은행 가서는 차 얻어 마셔. 프레스티지 룸으로. 이 단독 이종의 그건 그거고. 예, 여튼 뭐 선수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적이랑 또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재미있게 또 FA 이적이 잘 돼야 리그가 또 재밌어지잖아요. 선수들의 그렇죠. 이동이. 그렇죠. 좀 활발 이동 이제 뭐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를 좀 한번 잡지에 쓴 적이 있는데 뭐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가 그 프리 트레이드가 됐을 때 좀 더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자유 경쟁하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게 선수들도 팬들도 구단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자유주의에 물든. 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신자유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움직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이적하는지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 아까 제가 좀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갈피를 좀 못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한은행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한은행 취재기로 연결을 해봅시다. 이 FA 기간에 맞물려서 FA로 나왔는데 은퇴한 선수들 또 은퇴를 결심한 선수들이 많은 상황. 그게 또 하필이면 신한은행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한은행 어제 제가 이제 소집날 제가 이제 신한은행을 갔던 건데 그 정상현 감독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좀 머리가 아프셨던 케이스고 그리고 뭐 그 중에 이제 윤미지 선수는 이게 결혼을 하면서 좀 은퇴 의사를 좀 미리 밝혔었고 그래서 좀 그 부분 이제 SNS 통해서 본인 결혼하면서 은퇴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부분들 구단에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소집 날 이제 은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밝힌 선수가 3선수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뭐 수술을 이제 어린 나이지만 수술을 뭐 무릎 수술 3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 좀 지금도 지금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본인이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규희 선수랑 양지영 선수랑 이제 곽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소집되면서 미팅하고 했을 때 은퇴사를 좀 밝혔던 케이스. 그리고 지금 짐을 쌓아서 아마 지금 이미 내려갔을 거예요.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FA 선수들은 자연스러운 은퇴 기사를 써도 괜찮은데 이제 좀 중간중간에 나갔던 선수들이 가끔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제가 아니고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지게 됐고 어쨌든 뭐 선수들이 뭐 제2의 삶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김규희 선수가 이제 유니폼을 좀 벗었어요. 김규희 선수가 이제 무릎 상태에 대한 확신이 본인 스스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릎이 또 김규희 선수 무릎이 좋지 않거든요. 그 좀 재활을 한 2년 3년 정도 하고 버티고 결국 다시 코트에 섰는데 이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이 물음표가 있었던 뭐 곽정 선수도 무릎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더 아쉬웠던 거는 사실 종현나 잘 아시겠지만 92년생 가드가 황금 세대 가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홍아란 이제 김규희 이제 이승하 이 세 선수가 있었는데 세 선수가 다 일찍 이제 유니폼을 벗었죠. 황금 세대라면 정말 잘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앞으로 이제 농구를 미래를 이끌 거다라고 했던 그 92년생 가드 3명이 이제 차례차례로 서로 다른 이유에 있어서 좀 유니폼을 이제 벗게 된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게 야구에 그거랑 비슷하네. 임선동 그다음에 그건 잘 몰라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그쪽 동기가 임선동 그다음에 최진실 배우 남편 조성민. 네, 조성민 뭐 이래 가지고 황금 세대였는데 다 비운의 스타가 돼 버렸던. 뭐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상일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야 역시 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시라니까. 아니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선수들이 다 아파서 이제 훈련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은퇴 선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저 어제 선수 세봤거든요. 네. 7명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재활자들이 네, 빠지니까 네. 이제 원래 이제 사실 뭐 7명 8명이 아니라 좀 선수들이 좀 더 많은데 지금 신한은행의 이제 지금 유승희 선수도 재활에서 이제 막 복귀를 한 상황이고 김아름 선수는 내년 그러니까 다음 시즌 시작을 한 이후에 복귀고요. 그리고 또 뭐 김다미 선수도 항상 이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허리 상태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 선수가 7명 8명 남은 거예요. 그럼 훈련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뭐 5대5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그래도 거의 뭐 신한 여고 분위기인데요. 몸을 잘 만들어.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여고팀보다 사람이 많네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고는 뭐 5명 4명이니까 저희 팀보단 낫네요. 극동대가 몇 명이라고요? 3명이요. 빨리 극동대 돌아오십시오. 대학리그로. 네. 네, 부산대 잡아야죠. 부산대 요즘 센세이션입니다. 네, 다 잡고 있어 부산대가. 그죠? 네. 여자 대학농구도 갑자기 많이 들어주시고. 갑자기 생각나는 다음 주에 부산대 광주대 경기 네. 공동 1위 팀 맞대결이 있는데 네. 뭐 언제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기차 기자님이 들어가시죠. 네, 제가 해설을 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 경기 광주로. 집이 광주였어. 네. 하여튼 뭐 최기찬 기자가 또 해설을 하는데 악플을 달아주십시오 거기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
신한은행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거 또 정상일 감독이 괜히 또 하위 팀 전문에 이 재건하는 팀 전문이겠어요? 뭐 공모 전문이고요. 공모로 전문. 또 어쨌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한은행 감독이 되셨고 뭐 OK저축은행 근데 지금은 이제 BNK지만 6위 팀이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사실 가드가 안희지 선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가드가 강길이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하게 되면 오히려 뭐 센터에 뭐 김현희 선수 있고 하남지 선수가 있기 또 구단 첫 해잖아요. 부임 첫 해기 때문에 조금 어린 선수들이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나 오히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라면 이제 감독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서 이제 점수가 매겨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상일 감독님이 더 있고 그리고 또 김단비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그 OK저축 뭐 개인적으로는 OK저축은행을 맡았던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상황이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워낙 좀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훈련하던 도중에 뭐 선수가 다친다고 하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네, 네. 좀 어쨌든 좀 컨디셔닝 같은 것도 좀 잘해서 네. 좀 리그에 좀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휘걸 코치가 영입이 되면서 이휘걸 코치와 조나단? 네, 조나단 구나단 구나단. 바이브로에 있는 이름이라서 좀 헷갈렸어요. 마이 브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브로? 어제 얘기하면서 친해져. 교포시라? 네. 어. You're my bro? Oh yeah. 뭐 이러면서 최기창 기자가 또 영어를 잘하거든요. 잘 못합니다, 아. 여러분. 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또 브로가 됐군요. 하여튼 이렇게 신한은행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취재도 해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일 감독님도 저희 취지에 동참을 해주셔서 한 번쯤 어떻게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도 갔다 왔잖아요. 오늘이죠. 네, 오늘 갔다 왔습니다. 야, 그 시설이 그렇게 좋다면서 제가 사진 봤는데 이제 기사를 이제 오늘 이제 물론 이제 녹음을 들으실 때는 이미 기사가 나갔을 텐데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봤던 그 어떤 구단 남자 농구 다 통틀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종인 누나한테도 보여줬는데 네네. 시설의 삼성과 비교했을 네. 때 어떻습니까? 거기도 좋잖아요. 삼성도. 그렇죠. 거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최적화돼 있죠. 예. 근데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재활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구나. 저런 시설에서 내가 운동을 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복귀하세요. 들었어요. 막 댓글 다는 거 아니야? 복귀하세요. 사퇴하세요가 아니라 복귀하세요. 복귀하세요. 그렇죠. 그 시설을 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장을 연수원으로 옮기면서. 그렇죠. 뭐 이제 그룹 이제 연수원이 좀 청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같이 농구장을 같이 지었는데 일단은 뭐 물론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구단 쪽의 어떤 이야기나 아이디어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농구를 훈련할 수 있는 시설들도 좀 됐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계 같은 것도 좀 가장 좋은 부분으로 좀 교체가 좀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 하는 데서 그러니까 뭐 테이핑 하는 데서는 테이핑만 하고 비디오 분석실에서는 비디오 분석실 따로 있고 사실 대부분 비디오 분석실에서 미팅할 때 밑에 천천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미팅하는 데서 비디오 분석을 하고 비디오 소리 분석하는 넓게 데서 미팅하고 이렇게 좀 혼재돼 있거든요. 테이핑 네. 뭐 테이핑도 운동장에 나 왜 그러지? 야, 너 오늘 진짜 계속 숙소에서 더듬어 지금. 체육관에서 이렇게 하기 복합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데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핑하는 데서는 테이핑만 하게 되고요. 오늘 음주 방송 나 티난다 티나. 불어볼까? 부르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시설이 분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는 그 스킬 트레이닝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스 연습실처럼 거울과 모니터로만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 선수들이 스킬 트레이닝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연습할 때 자꾸 왜 운동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트 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킬 트레이닝 룸에서 자기 어떤 자세나 그런 것들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거는 최초 아닐까요? 뭐 최초인지는 좀 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 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그런 시설이에요.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구단 관계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농구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네. 시설은 갖춰졌다. 이제 농구만 잘하면 되는데라고 한숨 쉬고 이제 담배 피러 그리고 또 가셨는데. 이제 선수들한테는 조금 이제 지역 훈련 그런 게 또 선수들한테 안 좋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끔 네. 시설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신전 네. 선수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처음 이제 이게 방송 날짜가 아니라 녹음 날짜 기준으로 이제 15일에 첫날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첫날일 때 소집했을 때 전지훈련 온 느낌이라고. 전지훈련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지훈련 센터 같은 데로 온 느낌이라고 얘기를 표현할 정도니까 네. 굉장히 시설이 잘 갖춰져 네. 있는 네.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항 철도 타고 해외여행 가실 때 가다가 그 옆에 하나은행 뭐 이렇게 적힌 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역인가? 아무튼 네. 그쪽이고 거기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네. 하여튼 지나가다 보면 하나은행 뭐 붙어 있던데 큰 거? 뭐 저는 네, 그럴 저는 수 봤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단일 구단이 쓰는 곳치고는 정말 좋은 시설을 자랑하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킬 트레이너 그 룸에서 사진을 봤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춤 연습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네. 김지영 선수. 근데 맞아. 이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방이 정말 좋아요. 방이 호텔방 같아요. 그 방 안에 큰 TV가 있고요. 1인 1실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트레이너 쌤 방을 남자 트레이너 쌤 방을 제가 구경을 좀 했는데 네. 자신 있게 화장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훨씬 좋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네. 네. 그 진짜 농구만 잘하면 되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 오. 구단 관계자들 얘기에서 그게 나올 정도니까 거의 진천 선수촌 새로 지은 것보다 네, 더 네. 좋은 느낌인데. 네. 진천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훈련장 시설 물론 제가 숙소를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선수촌에 있는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단 훨씬 좋습니다. 이훈재 감독 만났잖아요. 뭐 네네. 하실 말씀 있나요? 따로? 하신 말씀이 있나요? 아까 연금 기자님께? 얘기. 뭐, 연금 얘기. 예. 그 정도? 예.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제가 쓰진 않지만. 아직 안 친해졌답니다. 예. 좀 더 이제 딥한 취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KB스타즈 우승 파티 있었어요. 일요일에 갔어요?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네, 넘어가고. 에일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저는 요새 조금 에이프릴에 빠져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 또 아이돌을 또 여자 아이돌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이프릴 너무 좋아. 아니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또. 그 기자분들이 이제 기사 쓰시면 노트북 다 켜놓잖아요. 네. 보통 여자 사진은 자기 여자친구 사진이나 뭐 이렇게 해놓을 텐데. 농구 사진이 많아요. NBA 사진이라든지 네. 농구 사진이 많은데 저는 다 걸그룹 배우, 여배우 이렇게 사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이야기를 다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당겼어요. 지금 녹음 시간에 1시간을 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당겼는데도 더 못한 얘기가 많네. 더 하세요. 더 할까요? 아니, 없어 사실은. 다 끝났어. 그래도 저번 주에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저 네. 이틀 네. 동안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찬 기자도 취재를 많이 해오셨고 네. 또 워낙 누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척하면 척으로 나오시네. 저희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뭐 여기서 오늘은 뭐 깔끔하게 접기 전에 다음에 예고 딱 손가락 가리치면서 다음에 저희가 특급 게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게스트가 이 WKBL 연홍의 신성이었다면, 네, 이번 게스트는 WKBL에서 이 농익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농익은 제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네. 아니 그만큼 노련하고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 선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니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은 뭐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섭외하셨잖아요. 네. 근데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 되게 재밌게 잘하시고 뭐 저보다는 잘하겠죠. 아니 누나만큼은 잘할 누나는 깔때기 전문이고.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후배 앞에서 그 귀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네. 약간처럼. 그런 아니죠. 귀여운 대결을 보고 싶으시면 팔로우 해주세요. 누구지? 약간. 네, 그런 거 보고 싶으시면 팔로우 해주세요. 100명 넘으면 그날 우리 바로 라이브 방송 10분이라도 가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후배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김지영 선수가 자극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때도 했었잖아요. 오구오구.
아니에요. 그 김지영 선수 그거는 없을 때 없을 때 했죠. 아, 그랬나? 그럼요. 아 그때 자극받고. 네. 네.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저희가 팟빵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거기서 꽃보다 연홍, 꽃보다 하고 띄우고 연홍을 하셔야 돼요. 그 갓 총각 노총갓 서정환님께서 네 띄어쓰기 안 하고 검색하셔가지고 못 이게- 찾으셨다고. 그게 지금 하는 얘기가 막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음.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아 다 알구나. 네. 그런 얘기를. 그러면 WKBL 5959. 요즘 이거 어쨌든 댓글 좀 뭐 팟빵이나 유튜브에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WKBL 599에 뭐 사연이나 뭐 질문 같은 건 해주시면 저희가 뭐 최대한 뭐 취재를 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랑 팟빵은 네 꽃보다 연홍이고요. 이메일 주소 저희 있잖아요. 어디예요? WKBL 어그 gmail.com으로 연락 근데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팬들은 못 보셨겠지만 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5959를 잼잼처럼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나 앞으로 누나 못 볼 것 같아. 이거 라이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예. 이거는 잘라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차피 오늘 영상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렇죠. 아니 WKBL 599를 뭘 잘라달라는 거지? 예. 여튼 저희가 한 2주 아 웃겨. 예. 게스트와 함께 라방이 원하시면 구독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게 왜 네. BJ들이 그 별풍선 같은 거에 예민해진지 알 것 같아요. 정옛날을 보면서 그쵸. 경쟁이 붙는 거지. 네. 어. 아 웃겨. 다음 회에 저희가 게스트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우리 뭐든. 게스트 마친 분한테 뭐 상품 드릴까요? 아 그타. 혹시 자 저희가 힌트를 지금까지 드린 것 상품을 조금 더 드릴 수는 드릴까? 좀 없겠지만 어쨌든 좀 댓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상품 외상으로 우리 생기면 주기로 아, 그치, 했잖아요. 외상으로. 그분들 있잖아. 외상으로 몇 분 생겼잖아요. 이것도 외상으로. 자 초특 안 되면은 제가 집에 있는 거라도 들고 올게요. 오 이종의 이종의 애장품을 네 무톤보 이종의 애장품을 네 한번 달아보시 생각합니다. 한번 네. 달아보세요. 댓글로 너 한번 해봐. 막 이건 달아보시고 누군지 못 맞출 걸? 네. 못 맞추겠지?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 하나만. 구단은 삼성입니다. 아 너무 큰 걸 줬다. 그것만 안 줬으면 돼. 더 이상 힌트 필요 없다. 네. 삼성에 농익은 선수가 몇 명 없거든요. 아 누가 박한별이란다. 김한별 선수 발 사이즈도 물어봤는데 댓글. 저한테요? 네, 아 그게 제가 265를 신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네. 2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현듯 AS 생각이 나서. 네, 아 너무 이거 힌트가 너무 크다. 네, 큽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힌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뭐 애정을 표현해 주세요. 저 어떤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지 예.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뭐 질문도 좋을 것 많이 같아요. 남겨주시고. 만약에 다른 선수 이름을 얘기하셔도 그 선수에게 그 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AS 해주기로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다른 선수인 줄 알고 이름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건 저희가 계속 해드리는데, 네. 일단 그 선수에 대해서 맞추시고, 그 선수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우리 무톤보 이종의 누님의 애장품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 신고 신던 양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죠. 꽃보다 연홍 5회였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창이었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무턴보 이종. 예 저는 농알모 박재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갑자기 사전에 없던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